시오 리포트 8월 1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이수민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는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 중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실제로 우리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지원 효과가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 발표한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는 유독 눈에 띄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좀 주목받지는 못하겠지만 중소기업 대표님들이시라면 유독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으셨을 겁니다. 바로 가업승계 지원 세제 개편안이었는데요. 일단 가업 상속, 가업승계 주식 증여, 창업자금 증여 모두 세금 공제 한도가 올라서 상당히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의 경우 최대 공제 한도가 종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되었고요. 가업승계 증여 한도도 종전 100억 원에서 최고 1000억 원으로 가업 상속 공제와 동일하게 바뀌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게다가 현재 가업 승계 증여 공제는 5억 원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요. 개편안에서는 최대 10억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히 압도적으로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그동안 중소기업 중앙회나 가업승계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건의가 되었던 현실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는 취지에 비해서 한도가 100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개선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금 증여 한도도 신규 고용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최대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게 된다면 50억을 증여하든 100억 원을 증여하든 창업자금을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고자 한다면 부모가 그만큼의 현금성 개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대다수의 중소기업 오너분들은 개인 자산 형성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개인 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좋아진 것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인데요.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논외로 한다면 가업 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부 유예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2세대 경영인의 경우 지금 당장 할인을 받아서 세금을 납부하던지 혹은 여력이 없다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그때 세금을 내던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가업승계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중소기업은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저희 웰스기업연구소 정물 소장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울 소장입니다. 자, 세제 개편안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 중에 우리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이 이제 가업승계 지원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아무리 바뀌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업 상속 공제 혹은 가업의 승계 주식 사전 증여 특례에 적용이 되는 바로 그 범위인데요. 이 범위가 전체 우리 회사의 주식 가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업용 자산의 비율만큼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이제 주식 평가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상속 혹은 증여로 이전하는 그 주식 가액에서 사업용 자산 비율만큼만 공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예를 선택하든 뭘 하든지 간에 아무래도 사업용 자산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그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가업상속공제에서 우리나라의 그 가업상속공제 제도에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주식 사전증여 특례 좋아졌구나, 이제 할만하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 법이 통과가 돼봐야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업용 자산 비율이 얼마나 되지? 이걸 한번 레이팅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이 율을 한번 구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건
이사업용 부동산, 그 다음에 임대용 부동산, 그 다음에 업무구간 대여금, 그 다음에 뭐 자회사 주식, 과다 보유 현금, 그 다음에 법인의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뭐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상품 등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기말 시점에 재무상태표를 보고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지급금 관련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실은 우리 회사의 이제 어떤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업 특성상 뭐 현금을 좀 과다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단기 금융 상품을 좀 보유하고 있다. 뭐 아니면 뭘 보유하고 있다. 사실 이거는 경영과 관련된 자산 운용 전략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냥 업무무관 대여금, 뭐 가지급금 같은 게 있더라면 이건 솔직히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가지급금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이제 자산이 예를 들어서 총 자산이 100억입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라고 한다면 이 가지급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사업무관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약 20%가 100억 중에 20억이 가지급금이니까 20%가 사업무관 자산이 되고 사업용 자산 비율은 80%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바뀐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의 승계주식 사전증여 특례를 쓴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현재 건강하지만 우리 자녀가 어차피 이 기업을 물려받을 거기 때문에 아이한테 특례를 적용해서 먼저 주식을 증여한다라고 쳤을 때 그러면 우리 회사 예를 들어서 10억까지는 현재 세제 개편에 따르면 10억을 주는 것까지는 10억이 공제이기 때문에 뭐 세금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딱 줍니다. 그 10억을 가업의 승계 증여 특례로 그렇게 되면 10억 전체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불행히도 사업용 자산 비율이 가지급금 때문에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8억만큼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은 일반 증여가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증여한 게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2억에 대한 증여세 한계세율은 20%니까 약 한 10몇 프로 정도의 세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부동산이라든가 뭔가 증여한 뭐 기록이 있다. 그것도 10년 아니다. 라고 하면 사전 증여에 일반 증여 2억이 합산이 됩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업의 승계주식 사전 증여 특례가 사실 좋은 이유는 예전의 증여와 합산이 되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10년 이내 증여.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쉽지 않아져 버리죠. 그래서 뭐 가업의 승계주식 사전 증여 특례든 가업사소 공제든 좀 제대로 적용받고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용 자산 비율을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 얘를 충분히 조정한 후에 일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절세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제 개편안 이대로만 된다고 한다면 되게 좋은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셔야 될 건 사업용 자산 비율은 꼭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웰스겸 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